2015년 3월 10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을지병원에 정기 검진을 가는 날입니다. 병원 가는 날이면 공연히 마음이 심란해요.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이 혈당 체크를 하지 못합니다. 이제 가서 이렇게 혈당 체크를 해보면요, 느닷없이 확 올라가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저도 심정이 말이 아닌데 의사는 의사대로 뭐라 합니다. 그게 그 말 듣는 게 영 좋지 않아요. 야단 맞는 것 같은. 그렇고요. 제가 새벽에 잠이 깨기 전에 좀 힘들어요. 잠을 깰 때 이제 숙면이 있고 가면이 있잖아요. 그걸 랜수면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 잘 자고 나서 이제 2절을 맞춰야 사람이 잠을 자는 건데 2절이 그 랜수면이 깨기 전에 그때에 주로 꿈을 꾼다 그겁니다. 그건 가수면 상태예요. 이제 잠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혈관이 닫히는 거라고 그러죠. 혈관이 닫혔다가 이제 하나하나 열리기 시작하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때에 많은 생각들이 돌고 돕니다. 다 그럴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근데 그게 좀 아주 지나칠 정도로 많아요. 다른 말로 하면 그때 책을 한 권이 아니라 2권, 3권, 5권, 10권까지 써요. 쓴다는 게 아니고 그때 떠오른다는 거죠. 제목도 떠오르고 줄거리도 떠오르고 핵심 주제도 탁탁 떠오르고 그때 하여튼 발딱 일어나서 주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2시, 3시 요 사이가 돼요. 이미 저는 7시, 8시에 잠이 들었으니까 그때면 5시간, 6시간을 잔 거고요. 6시간, 7시간 이렇게 잔 사람, 이게 일찍 깨는 거예요. 이게 누차 말했지만 총각적부터 작사하고 작곡을 하려니까 이 새벽 시간, 밤늦게까지 떠들고 술 먹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따라서 싸우는 사람들, 지금이 아파트라 좀 다르지만 예전에는 골목이라 시끄러웠어요. 작곡이 안 돼. 음은 잡아내려면 조용해야 돼. 그 습관이 있어서 그게 하여튼 평생입니다. 평생. 이미 16, 17 이럴 때부터 저는 새벽에 많은 생각을 해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는 새벽 기도를 다니고 새벽 명상이 제가 볼 적에는 그 사람 본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벽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저는 새벽에 많은 생각을 하는 중에서 이제 쓰는 사설이나 칼럼을 그때 구상을 해요. 안 하려 해도 저절로 어제의 뉴스나 신문이나 어제 들었던 경험들이 아침에 탁 잊은 듯 했는데 새겨져서 새롭게 떠오르는 겁니다. 이 작품 활동하는 사람들이 새벽이, 저는 그렇게 봐요. 새벽에 작품을 쓴다, 만든다, 구상을 한다. 발명가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하다못해 예술가나 체육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새벽에 공을 찰 거예요. 축구인도. 차면서도 공을 차면서 아차 이거 잘못, 아차 멋지다. 이렇게 새벽에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갈 거예요. 이게 이제 생각의 세계입니다. 그것이 이제 영계의 흐름이기도 하겠죠. 하여튼 지구를 몇 바퀴씩 돈다. 방금 전 저는 복잡한 머리에서 많은 생각을 하다 답을 못 찾고 일어났어요. 그것은 이번 금요일 칼럼, 어제는 또 사설을 안 보내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 칼럼 생각하는 속에서 어제 보낸 그 사설이 잊어버리지라는 거예요. 어제 저는 노인회의에 갔었습니다. 대덕구 노인지회에 갔었어요. 갔다가 오는데 회사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주말 잘 보내셨어요? 가 딱 하는데 딱 들어보니까 아하, 내가 사설을 안 보냈구나. 그러면 전화가 오거든. 그렇게 하고 내가 참 사설을 한 번 했나 보네. 예, 알았어요. 내가 깜빡했어. 내가 가는 대로 바로 보낼게. 내가 밖에 나왔는데 집에 들어가는 중이거든. 사설을 와서 이제 어제 보내면서 다시 한번 쭉 읽어봤어요. 박물관 이야기입니다. 세종시에 4,500억을 들여서 5개의 박물관 단지를 만들고 문화벨트를 조성한대요. 이야,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4,500억. 와. 아마 국내에서 이렇게 큰 규모의 박물관을 설립하는 게 제가 뭐 자료를 뽑아보진 않았지만 국립중앙박물관을 아마 그 비슷한 규모로 제가 기억에 1조는 안 됐어요. 그때 돈으로 하여튼 이 비슷한 금액이 들었어요. 그거는 국립중앙박물관은 30만 제곱입니다. 29만 몇천 제곱이에요. 10만 평이죠. 우리 세종시의 박물관은 7만 5천 제곱이니까 한 2만 5천 평 되죠. 4분의 1 규모죠.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5개의 통합박물관이라고 그래요.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이 한 1조나 2조 된다고 볼 때 땅 규모로 보나 그 국립중앙박물관 규모고 이 박물관도 국립 세종박물관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국립. 거기에는 정부기록물 박물관 다 생각날라는 모르겠네. 5개인데 하여튼 대통령 기록물하고는 다르죠. 정부기록물 박물관, 디자인 유산 박물관, 도시 건축 박물관, 무슨 어린이 박물관, 또 하나 뭐가 있었는데 도시 했죠. 하여튼 5개 박물관이 이렇게 통합된다고 그래요. 그걸 사설로 썼어요. 박물관은 왜 만드나? 박물관 만드는 건 과거를 잘 배워서 과거에 퐁당 빠지라는 게 아니죠. 반대로 과거를 보고서 그 과거에서 거듭나라는 거죠. 미래를 보자는 거죠.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데 가면 옛날에 거북선 왜 만들어 놨겠어요? 옛날에 포 이런 거 왜 만들어 놨겠어요? 잘 만들어내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지금 박물관들을 만드는 사람이나 가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사람이나 요걸 못 끊으네. 지금 만드는 것은 과거다. 과거는 우리가 딛고 일어서는 오늘의 딛고 일어서는 발판이다. 그래서 뛰어 올라야 한다. 미래로 가야 된다. 과거에는 우리가 거북선을 만들었지만 지금 쾌속정을 만들고 지금은 뭐 어마어마한 그 유조선을 만들고 과거에는 우리는 뭐 이렇게 리어커술의 자전차를 탔지만 자동차를 만들고 하늘을 나르고 우주로 가고 과거에는 이런 쇳덩어리로다가 포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사스 같은 요격 미사일도 만들고 핵무기가 날라오면 그런 것을 배우자는 게 박물관의 진정한 설립 목적 아닐까요? 그렇지요. 고문서를 왜 봅니까? 그걸 보고서 깨달아내는 거예요. 없던 그것을 만들어낸 그 창작, 써낸 작품, 아까 말한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유물들도 그걸 보고서 우리도 새로운 것을 책도 써내고
또 미래의 무기도 만들고 또 뭐 민속박물관도 마찬가지예요. 전엔 이렇게 살았는데 제가 이 박물관에 대해서 보니까 우리나라에 700개 가까워요. 하나에 50억, 100억 다 들었어요. 그 700개, 아이고, 내가 다 다녀보려고 맘먹고 조사를 해보니까 700, 680 몇 개인가. 자, 이렇게 되니까 2년을 매일 한 곳씩 가야 돼. 불가능이죠. 하여튼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 10년을 넘게 가야 돼요. 한 달에 한 번 갈 것 같으면 뭐 100년을 가야 돼. 100년. 한 달에 한 번 가면 뭐 그럴 거예요. 이런 박물관에 홍수가 났는데 세종시에 이런 박물관을 만든다니까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 상당히 함몰됐었어요. 그 생각이 아침에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이야기가 있는 박물관을 만들자. 스토리 박물관, 스토리 뮤지엄. 박물관이 말하는 박물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 없는 박물관 말고 그냥 딱 보고 내가 본 대로만 느끼고 가는 박물관이 아니라 이놈이 나는 누구다, 나는 흥부다, 놀부다, 나는 심청이다. 그게 이제 공상 같은 거죠. 원래 공상이 창작의 세계고 그것이 학문의 세계입니다. 우리 한국의 박물관, 전 미국의 박물관을 많이 가본 사람이에요. 워싱턴의 박물관이 워싱턴에는 많아요. 그 많은 박물관을 가본 사람이에요. 박물관 잘 해놨습니다. 한국도 많이 가봤잖아요. 아이들하고 잘 해놨어요. 박물관을 갈 적마다 아이들하고 박물관을 보고 이래저래 촬영을 하면서 저는 생각이 다른 곳에 자주 가요. 야, 과연 어린이들이 여기 와볼 만한가? 과연 부모들이 여기 와볼 만한가? 과연 노인들이 여기를 와볼 만한가? 설악산 단풍구경하고 해운대 해수욕장하고 이 박물관하고 설악산이 낫지. 거기 가면 맛있는 거 사 먹고 해운대가 낫지. 박물관이 뭐 낫겠어. 그러니까 설악산 해운대 이런 곳에는 100만 10만이 모여도 나는 그 박물관에 10만 모인다 소리 못 들었어요. 한국 전쟁기념관이 제일 많이 모여서 하루에 10,000명까지도 오고 뭐 20,000명도 온 모양이에요. 하여튼 전쟁기념관 거기 볼 게 많거든. 비행기도 있고 용산. 뭐 그거 아니고 박물관을 어떻게 좀 잘 만들어서 어린이들의 꿈을 왕창 키우고 어린이들이 거기 갔다 오고 나서 생각이 많아지고 그리고 자기 발전이 많이 될 방법이 없겠는가. 그 아직도 해보는 숙제고 고민이에요. 그러다가 떠듬떠듬 제가 짓거려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어제 사설에서도 그렇고 이야기 박물관을 만들어야 된다. 이야기가 들어있는 박물관. 어린이서부터 0세서부터 100세까지 와서 거기에서 새로운 충전을 받아가지고 가는 그리고 에너지 발전 코드를 만들어가지고 가는 박물관은 우리 아버지의 삶입니다. 우리 할아버지의 삶이에요. 우리 조상님들의 삶이에요. 나는 누굽니까? 그분들의 분신 한 조각입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찰싹 달라붙었다가 그랬다가 조금 커가지고 이렇게 잘려 나온 우리는 결론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우리 조상이 우리 아버지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게 길러주신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그 말을 잘 못해.
하나님은 그 말을 하고 계세요. 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말을 못하니까 왜겠습니까? 나를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라.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이유가 진정한 의미가 구태여 따진다면 네 애비를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라는 거예요. 애비의 만족이 되어라. 아비의 영광이 되어라. 내 자식. 이야. 아버지가요,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에 대한 그 감격과 감동은요, 평가를 못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말을 잘 못해. 나는 그 말을 해. 아들한테 아직 직접 대놓고 하진 않은 것 같아. 너는 사는 목적이 나에게 감동을 주고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해. 요새는 그 말을 내가 못하지. 하면 안 되겠어. 너 사는 이유와 목적이 뭐야? 날 위해서야, 이놈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왜? 너무 훌륭하신 분이고 너무 흠이 없으시고 정말 내가 내 아들에게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뭐 해준 게 있다고요? 그렇게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 이제 이게야 있지. 너를 낳았잖아, 이놈아. 근데 나가면 쓰면 뭐래요? 고생만 시키고. 미국에서 이렇게 살기 어려운데 뭐 집도 안 사주시고. 그럼 할 말 없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럴 때 할 말이 딱딱 있습니다. 내 생명을 주었다. 너를 낳았다. 내 애비를 통해서 낳았다. 그리고 네가 살 땅을 만들었다. 내가 살아갈 자연을 만들고 환경을 만들고 태양과 빛을 만들고 물을 만들고 공기를 만들고 내가 악을 쓰지 않아도 내일 먹을 거리가 준비되어 있다. 사람은요. 조상님에 이어서 삽니다. 그래서 박물관이에요. 그 박물관. 근데 박물관을 개념 없이 보는 거야. 근데 개념 없이 보게끔 만들어 놓았어요. 왜? 말이 없으니까. 요즘 뭐 영상으로 박물관에 가면 뭐 설명도 많이 하고 합디다면서도 하여튼 박물관에 필이 꽂히질 않는 거야. 딱 내가 박물관에 가면 박물관 건드렁 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건드렁을 막아버리는가? 어떻게 집중하게 만드는가? 우리 세종인성학당 아이들이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집중이에요. 집중. 아직도 잘 안 돼. 영상이 돌아가면 집중이 한 1시간 잘 되긴 되는데 아직도 미국에 그 많은 아이들 데리고 갔을 적에 통제가 어떨지 모르겠어. 왜? 망아지 띠도 뛰니까. 당연히 뛰지 그 나이가. 그런데 안 뛰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방송을 찍을 때, 학교에서 공부할 때, 미국 같은 타국에 갔을 때 아버지 어머니 1대1로 있을 때야 방방 뜬다고 누가 뭐라고 했어. 아버지 둘이 애 하나 보는데 부모 둘이. 근데 할아버지 혼자 아이들 6명을 볼 때는 뛰는 걸 또 자제를 해줘야 돼요. 보름 동안. 박물관에서 건드렁 신드렁 둘렁털렁 얼렁설렁 이렇게 둘러보는 거 이걸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정부가 박물관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외치면은 참 웃기는 사람이야 내가. 그때가 헛소리거든. 그런 건 헛소리거든. 그래서 생각해 본 것이 참 과연 재단 법인이 만들어져 가지고 뭐가 좀 있다면은 단 한 칸이라도 이야기가 있는 박물관을 만들어 볼 방법이 없겠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계산해 보니까 박물관 한 방에 10분씩 머무르면 1시간이면 6방, 오전에 9시부터 문을 열면 12시까지면은 18방, 18방을 딱 지나면은 거기는 이제 카페가 있고 레스토랑이 있고 밥을 먹고
그리고 1시부터는 다시 연결해서 5시까지 갈 것 같으면 4시간 동안 24방, 18방에 24방이면은 42방, 42개 이야기가 있는, 그럼 무슨 이야기를 담을 것이냐? 생로병사를 담을 것이냐, 남녀노소를 담을 것이냐, 인생 80년을 100년을 담을 것이냐, 그 어떻게 할 것이냐. 참 머리 복잡해. 그러다가 잠이 깬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야기 박물관 어떻게 기획을 해보나. 돈이 얼마나 들으려나. 4,500억 드는 건 기획 하나만 하고 4억 5천 가지고 할 방법은 없나. 4억 5천 가지고 1,000배가 강한 어린이나 어른들에게 강력한 전원 코드가 딱 꼽혀서 그의 인생에 나는 말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는 박물관을 만들 방법은 없는가. 공상이 좋은 거예요. 하나 더 있습니다. 어제 노인회를 갔는데 노인대학이 문을 열었대요. 나를 추천한 그 부회장님이 계세요. 회장님은 80이 넘으셨고 한학자, 한문학자, 큰엄하셔. 80 4시라나 8이라나 하여튼 연세가 많아. 근데 건강하시더라고요. 나를 소개를 한다고. 그 노인대 17년차 17기 노인대학이 개강을 했대요. 그래서 추천하신 부회장님은 뉴욕 영사의 아버님이세요. 그 이름이 세종이에요. 묘하게. 유세종 영사, 유세종 뉴욕 영사관. 대단한 분이죠. 우리 아들보다 한 5살 많은 것 같던데 그 선배님이 나보다 몇 살 많아요. 내가 와서 거기서 강의를 하면 좋겠다. 그건 영문도 모르고 가는데 1년이 50주 아니에요. 50주면 50주를 할지 40주를 할지 방학을 하는지. 근데 추천하신 그 선배님은 매주라 그러고 나를 추천을 받는 회장님은 연세가 많으신 매주는 아니다 그러고. 매주 해야 됩니다. 근데 1시간 뿐이에요. 근데 매주를 내가 독식하면 되겠어요. 그 회장님도 있고 그 간부들도 있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 생각이 순간 들더라고요. 근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어쩌다 한 번씩 그거 갈 것 같으면 그냥 손님이지 강사가 아니야. 하려면 매주 해서 50회를 똑 떨어지게 기획을 해서 참 출생에서부터 임종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리고 50회로 나누면 되거든요. 그러면 재미있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말 그대로 노인 대학이면은 대학원 양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대학을 무슨 대학이라고 하는가 하면 인생대학이라 합니다. 노인 대학이지만 인생대학 50회 특강 강연. 아이고 500회라도 해야죠. 할 거리가 있느냐. 할 거리가 있죠. 할 거리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드러내볼 방법이 없어. 그 회장님이 나를 보니까 한참 연하 아닙니까? 나도 나이가 많은데도 연하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모르니까 걱정을 하시는 티가 역력해. 어떻게 해야 된다. 재미있게 해야 된다. 이분들이 주로 몇 분이나 모이십니까? 많을 때는 150명. 등록한 사람이 150명까지도 됐었는데 금년에는 현재 70몇 명 등록했대요. 이제
앞으로 좀 더 늘어나서 100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100명에게 하루에 일주일에 1시간씩, 일부는 노래교실을 한다네요. 1시서부터 2시까지. 노래교실 마치고 2시서부터 3시까지가 이제 강의래, 강연. 그건 내가 왜 욕심을 해. 근데 거기서 하는 말이 거기 오고 싶어 환장을 하는 어른들이 많답니다. 자, 경상도, 전라도, 서울 이런 데서 편지가 온대요. 새로 노인대학 개강하거든 나를 강사로 써주시오. 그러면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할 것 같으면 하고서 줄줄이 사연을 적은 것을 몇 장씩 해가지고 봉투가 대구서 또 왔고 뭐 어디서 또 왔고 어디서 또 왔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안 놓여서 그분들을 잘 못 세우나 봐요. 야, 그 순간 욕심나대. 그분들 나한테 좀 알려줄 수 없습니까? 내가 그 말을 했네. 왜냐하면 말하기 좋은 사람들은 우리 학당에 와서 아이들하고 좀 영상도 찍고, 아유 그런 사람이 우리 학당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그냥 말하게 만들고 뭐 영상으로 남겨놓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디 가서 강연한다고 할 때 이번 같은 경우 딱 첨부 해가지고 어디에 들어가면 그 나의 영상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보여줄 수도 있잖아. 그 사람들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검증이 안 돼요. 그 노인들이 영상을 열어서 볼 그런 군번들이 아니야. 그 영상 열어가지고 나를 본다고 해서 금방 검증이 됩니까? 자분히 봐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내가,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이 소리만 하니까 참 내가 생각해도 웃기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왔으니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저거, 해마라. 뭐, 자리가 있으면 해야지. 그런데 강의료가 1시간에 3만 원이래요. 기름값도 안 된대요. 그거 강의료 받고 안 올 사람이 더 많다. 교수님들, 박사님들, 유명한 인사들 한번 오겠느냐고 한번 해봐라. 바빠서 못 간다 한다. 그리고 그 먼데 서울에서 그 차를 몰고 와면 기름값도 안 되고. 그러니까 독립운동 얘기가 어제 나온 거예요. 내 돈 내고 나라를 찾은 사람들처럼 학자는 배우는 사람도 학자고 배운 사람도 학자니까, 학자란 내 돈 놓고 월사금 내고 공부한다는 자세로 강연을 해야 된다. 내가 그런 말도 했어요. 돈 가지고 돈으로 평가하기로 말하면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은 못 받아. 개그맨들은 1000만 원 받는데 1시간에. 근데 왜 학자들은 1000만 원을 못 받아요? 왜 한국의 최고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1000만 원 받으면 문제가 됩니까? 이완구 총리가 우성대에서 1시간에 1000만 원 받았다고 해서 이번에 청문회에서 보니까 그 문제가 되잖아요. 6시간에서 뭐 6천만 원 받았다는가. 그분은 이제 또 학자는 아니지. 그분은 정치인이지. 정치인이 1000만 원 받으면 권세, 권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 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 근데 탤런트 배우가 개그맨이 1000만 원 아니라 1억을 받아도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들은 1000만 원을 받는데 3000만 원을 받는데 노인대학에서 강연을 하는 학자는 3만 원이야. 3만 원. 3000만 원에 3만 원이면 3000배네. 뒤져야지 그걸 인생이라고 살아. 그러니까 이게 돈으로 평가하면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가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이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는 사람부터 이 많은 분들에게 내가 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영광입니다. 영광. 굉장한 행운이고 복이죠.
그거 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겠어요? 좋은 얘기 하지. 좋은 얘기를 누가 내 얘기를 들어주겠습니까?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재밌게 듣게 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가고 초청한 사람은 감사함으로 초청을 해서 인사를 하고 뭐 그런 개념인지 그게 액수 개념은 아니다. 오늘 2015년 3월 10일입니다. 하루를 하루로 사는 게 아니라 하루를 이틀로 살고 하루를 열흘 100일로 살 수 있다면, 근데 저는 머릿속에는 하루가 아니라 하루가 만날이야. 그렇게 삽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